안녕하세요.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벨커스입니다. 오늘은 가죽 안경 케이스 키트 영상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고요. 이렇게 안경 가죽 케이스 키트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사피아노 가죽이고요. 사피아노 가죽은 아직 출시 전이어서 조금 뒤면은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내부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경이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가 조금 있다가 바느질을 이 양쪽에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안경을 넣고 고정할 수 있게 똑딱이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한번 안경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뿔테 안경이고요. 뿔테 안경 들어가서 이 정도 사이즈고, 안경 똑딱 접어보면은 이런 형태로 안경 케이스입니다. 네, 키트는 이렇게 OPP 봉투에 담겨져서 배송이 될 거고요. 요 위에 더스트백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투 열어서 내부 구성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부는 가죽하고요. 키트를 제작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재료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이 OPP 봉투를 열어주시면 쪽가위 일단 있고요. 그리고 마감천, 미니 헤라, 면봉, 실, B라고 적혀있는 본드, T라고 적혀있는 마감재, 그리고 바늘, 그리고 골무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티슈 한 3장 정도만 준비해 주세요. 이제 키트 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트 제작에 앞서 가죽하고 T라고 적혀있는 마감재하고 이 미니 헤라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은 한쪽으로 치워주세요. 바늘 안 없어지게 조심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가죽하고 T라고 적혀있는 마감재와 미니 헤라만 준비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룩이 젖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푸에블로 가죽이라고 해서요, 이탈리아 장인이 식물성 탄닐이라는 재질로 무드질해서 만든 가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하시면 하실수록 더 멋스러워지는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가죽 중에 최상급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며, 에르메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 소가죽이기 때문에 앞면은 맨들맨들한데 뒷면 같은 경우에는 거칠거칠합니다. 이 거칠거칠한 상태로 안경을 넣고 빼다 보면은 가죽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오랫동안 가죽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뒷면 마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를 미니 헤라로 살짝 퍼서 가죽에 묻혀줍니다. 이거 묻히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앞면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아마 바르시고 난 다음에 어디는 진하게 발리고 어디는 연하게 발려서 여러 번 바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연하게 발리고 진하게 발리는 거는 어디에 근육이 많았고 어디에 지방이 많았냐에 따라서 가죽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 되면은 색이 같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뭉치지 않게만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펴발라 줍니다. 이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의 경우 이것도 식물성 원료이기 때문에 손에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부분 마감하실 때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발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미니 헤라로 바르시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손으로 발라주세요. 푹 퍼서 이런 식으로 발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마른데 한번 만져보시면 되게 맨들맨들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바른 데랑 바른 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면 확실하게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발라줍니다.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이 T라고 적혀있는 마감재는 조금 이따
옆면 마감할 때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그거 감안하셔서 2스푼 정도는 남겨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유롭게 드렸으니까요. 이거 한 번씩만 바르면은 뭐 2-3번 바르지 않으시면 충분히 남는 양 보내드렸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 바르셨으면요. 마를 때 동안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제는 닫아주도록 합니다. 이따가 본드도 사용할 건데 본드랑 T랑 섞여서 딴 걸로 바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요. 바로바로 닫아줍니다.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제 닫아주시고요.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제가 모두 말랐고요. 만져보시면 맨들맨들해진 거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제 잠시 치워주시고요. 이번에는 B라고 적혀 있는 본드를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미니에라 휴지로 닦아가지고 가져와 주시고요. 이 가죽 보시면 뒷면에 이렇게 바느질 라인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바느질 라인이 뚫려 있고요. 이 바느질 라인의 뒷면에 본드를 3mm씩 발라줄 겁니다. 한 2mm에서 3m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면에 바르는 게 아니라 이 뒷면에 발라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바르고 바느질하고 또 한쪽 하고 바느질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거고요. 일단은 이 바느질, 이 작은 쪽 부분에 본드를 살짝만 해가지고 발라줍니다. 이 본드를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은 바느질할 때 잘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발라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떨어져도 상관없거든요. 이 본드는 바느질 하기 위한 가이드용으로만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게 발라주시면 좋은데요. 적게 바르면은 중간에 떨어지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붙어 있을 정도만 발라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본드칠 안 하고 바느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드는 그냥 가이드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드를 발라줬고요. 이 상태에서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가 일치하도록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와 모서리가 일치하도록 모서리와 모서리 일치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붙이실 때 팁은 본드를 바른 다음에 포개어 주신 후 이렇게 꾹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끝부분하고 첫 번째 부분 그냥 꾹 눌러서 자연스럽게 붙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3초에서 1분 정도 기다리시면 자연스럽게 붙게 되고요. 여기 조금 삐져나오는 본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마감하면서 없애줄 건데 만약에 좀 보기 싫으시다 하면 손으로 살짝 닦아줍니다. 닦아준 후에 휴지로 손을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되셨으면 가죽 잠시 지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2개, 그리고 실, 그리고 쪽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실 길이를 이 바느질할 길이의 6배만큼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느질 길이만큼 대략적으로 재주신 다음에 6배에서 한 7배 정도 해서 실을 재줍니다. 2, 3, 4, 5, 6, 저는 7배 할게요. 이게 모자르면 문제가 되지만 여유로운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배만큼 저는 실을 잘랐고요. 이제 바느질 할 준비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자세하게 촬영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들 스티치 바느질을 하기 위한 실과 바늘 연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 1개와 바늘 2개를 준비해 줍니다. 실 길이는 바느질할 부분의 6배 정도입니다. 실의 한쪽 끝과 바늘을 잡고 실을 바늘 구멍에 넣어 줍니다. 그 다음 바늘의 뾰족한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고 실 끝이 바늘 끝으로부터 5에서 7cm 정도 올라오도록 빼줍니다. 대략적으로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늘로 실을 관통시켜 줍니다. 엄지와 검지로 실을 살짝 잡은 상태에서 바늘이 엄지와 검지 사이로 통과한다는 느낌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관통하게 됩니다. 이때 꼭 실의 정중앙을 관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S자가 되도록 한 번 더 접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뚫어줍니다. 이때 길이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 볼록한 부분이 일자가 되도록 실을 살짝 당겨주신 다음 맨 위 관통된 부분을 잡고 쭉 내려줍니다. 관통된 부분이 바늘을 지나 실까지 내려오도록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 매듭이 2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늘을 잡은 상태에서 실을 쭉 당겨줍니다. 그러면 위쪽 매듭이 바늘귀에 걸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 완성입니다. 실의 반대쪽 끝에도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꿰어줍니다. 이때 실 2개와 바늘 2개를 따로따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바늘 2개를 실 1개의 양쪽 끝에 꿰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꿰어준 후 바느질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영상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실 하나에 바늘 2개가 쌍절곤 형태가 되도록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셨으면요, 이제 장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느질할 손,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시면 오른손에, 왼손이시면 왼손에 껴주시는데요, 엄지와 검지에 껴줄 겁니다. 그래서 골무를 검지와 엄지에 껴주시고요, 바늘 하나 잡아주세요. 그리고 가죽을 가져와 주시고요. 이거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쪽 똑딱이가 있는 부분을 저는 앞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넓은 부분을 뒤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느질 구멍이 동그랗게 되어 있지 않고 잘 보시면 사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새드 스티치라는 기법을 사용할 거고요, 사선 바느질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아래, 이쪽을 위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구멍에 바늘을 아래에 한번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도 사선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 뒷부분도 아래로 나오게 쭉 밀어 넣어 줍니다. 그리고 반만 넣어 주세요. 첫 번째 구멍 아래로 들어가서 뒤에 아래로 나오게 해주시고요. 반대쪽 바늘 잡으셔서 이번엔 두 번째 구멍 사선 위로 들어가서 두 번째 구멍 아래로 나오게 뚫어줍니다. 첫 번째 구멍엔 아래, 두 번째 구멍에는 위-아래 이렇게 넣으셨으면요, 2개를 동시에 빼줍니다. 동시에 빼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실길 쟀는데 어디는 길고 어디는 짧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빼준 거고요. 앞쪽 보시면 이렇게 바느질 라인이 뚫려 있고요. 이 상태에서 뒤를 봐주시면요, 그냥 2개의 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멍에서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두 번째 구멍, 여기 사선
윗부분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앞쪽에 사선 아래로 나오게 쭉 빼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늘이 들어가는 건 위, 나오는 건 아래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앞에랑 뒤에랑 매듭이 모두 젖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양쪽 실을 잡고 당겨줍니다. 이게 가죽공예의 한 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땀이 되었으면 이번엔 앞쪽을 봐주시고요. 무조건 이렇게 한 땀 된 다음에는 앞쪽을 봐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구멍 위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오도록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나오도록 바늘을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구멍에서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세 번째 구멍 위쪽으로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오는 거는 사선 아래쪽으로 나오도록 쭉 빼주시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바늘을 넣다가 매듭 지어 있는데 실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시 뺐다가 다시 껴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땀이 됐으면 또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앞쪽을 봐주시고요. 이번에도 네 번째 구멍 사선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쭉 빼줍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게 또 아래로 내려와야겠죠? 이거를 잡고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도록. 지금 보시면 이게 실을 뚫은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실 사이를 뚫었는데요. 이렇게 실 사이를 뚫고 바느질을 할 경우에는 일자가 돼 버리거든요. 이럴 때에는 바늘을 다시 빼주신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실을 당겨 주시고 다시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쭉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겨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끝에까지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양옆으로 실이 나와 있으면 마지막까지 모두 다 하신 거고요. 여기서 마감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방향으로 바느질을 했는데요. 한 땀만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땀은 두 땀이 되도록 해줄 거고요. 이번에는 위아래 상관없이 그냥 맨 밑에서 두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맨 아래에 있는 바늘을 위로 올려서 마지막 땀은 두 땀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두 땀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셨으면 본드 이용해 가지고요. 본드 열어 주시고요. 바늘로 본드를 살짝, 정말 살짝 콕 묻힌 듯 안 묻힌 듯 묻혀 주시고요. 여기 맨 밑에 구멍에 한번 그냥 살짝만 넣어 주세요. 통과시키지 마시고요. 실에 묻혀 준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구멍에도 살짝 이렇게만 묻혀도 실 사이에 흡수를 해가지고요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도 맨 마지막 구멍에 살짝, 그리고 두 번째 구멍에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요. 휴지로 바늘 닦아주고요. 그리고 본드 닫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중간 덮개가 있는 이유가요, 본드가 굳지 말라고 이걸 씌워 보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는 중간 덮개 필요 없으니까요, 만약에 불편하시면 버리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본드 바르셨으면 쪽가위로 최대한 바짝 잘라주세요. 요 실 부분 약간 남아있더라도 이 실은 가죽공예용 실이기 때문에 수축 팽창을 되게 잘합니다.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수축 팽창하면서 저절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한쪽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바늘에 붙어 있는 실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본드 다시 열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짧은 가죽 뒷면에 본드를 발라줄 겁니다. 미니 헤라로 살짝씩 발라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모서리 맞춰서 붙여줍니다. 실 1개와 바늘 2개를 준비해 줍니다. 실 길이는 바느질할 부분의 6배 정도입니다. 실의 한쪽 끝과 바늘을 잡고 실을 바늘 구멍에 넣어 줍니다. 그 다음 바늘의 뾰족한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고 실 끝이 바늘 끝으로부터 5에서 7cm 정도 올라오도록 빼줍니다. 대략적으로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늘로 실을 관통시켜 줍니다. 엄지와 검지로 실을 살짝 잡은 상태에서 바늘이 엄지와 검지 사이로 통과한다는 느낌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관통하게 됩니다. 이때 꼭 실의 정중앙을 관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S자가 되도록 한 번 더 접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뚫어줍니다. 이때 길이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 볼록한 부분이 일자가 되도록 실을 살짝 당겨주신 다음 맨 위 관통된 부분을 잡고 쭉 내려줍니다. 관통된 부분이 바늘을 지나 실까지 내려오도록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 매듭이 2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늘을 잡은 상태에서 실을 쭉 당겨줍니다. 그러면 위쪽 매듭이 바늘귀에 걸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 완성입니다. 실의 반대쪽 끝에도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꿰어줍니다. 이때 실 2개와 바늘 2개를 따로따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바늘 2개를 실 1개의 양쪽 끝에 꿰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꿰어준 후 바느질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땀까지 하셨으면요, 한 땀 위로 올려주시고요, 똑같이 2땀이 되게 올려주신 다음에 본드로 마감해 줍니다. 총 4개의 구멍, 앞에 2개, 뒤에 2개요. 그리고 쪽가위로 바짝 잘라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안경 케이스 완성이 되었는데요. 아마
지금 궁금하신 분 계실 거예요. 면봉이랑 도대체 이 마감천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옆면 마감해 줄 겁니다. 그래서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 열어 주시고요. 본드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를 면봉에 살짝 묻혀서 옆면에 옆 모서리에 살짝씩 이렇게 묻혀 주세요. 점 찍듯이 묻혀주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앞면과 뒷면 묻지 않게 그냥 살짝 촉촉해지도록 발라주시고요. 이 물기가 마르기 전에 마감천으로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문지르면 본드 같은 게 다 벗겨지거든요. 지금 벗겨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문질러 줍니다. 그래서 이 마감천으로 문지르는 횟수는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문질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문질러도 가죽이 흐물흐물해질 수 있기 때문에 10번에서 20번 정도 문질러 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죽 안경 케이스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한번 똑딱해서 잘 접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경 케이스 완성이 되었고요. 한번 안경 있으시면 안경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경이 들어가서 아마 처음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가죽의 보건력 때문에 조금 뻣뻣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 들여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안경 케이스 키트 제작도 완성하였습니다. 벨커스에서는 주기적으로 키트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키트 관련해서 이거 만들어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키트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벨커스였습니다.